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왜 성적이 떨어질까?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공부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신 성적에 비해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해결책은 뭐지? 현행 입시제도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다독다독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읽어주신 책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네. 네, 이런 의문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오늘 이 의문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답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그냥 부딪혀서 섭외를 한 공부머리 독서법의 작가님 최승필 작가님 나오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최승필 선생님은요, 독서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 새 아이의 아빠이자 1인 출판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1인 제 출판사. 와이프가 대표고요. 그러시. 예, 예. 1인 출판사의 직원이십니다. 좀 이상한데? 이상하네요. 1인 출판사 부분은 네네네.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 생활을 시작해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저서 공부머리 독서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를 향해 가고 더 바빠지신 최승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예, 좀 그러네요.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신다고 이거 맞추시고. 저 그 전까지 제가 이제 막 찍은 사진을 그냥 네. 잘라서 이렇게 썼었는데, 네. 예. 대표님,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찍자고 하셔서 그러죠. 예, 급하게 예, 찍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진짜 책이 작년 2018년 5월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랑받고 이슈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이 책 나오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제가 독서 이 논술 강사를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하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 더는 못하겠다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배터리로 치면 뭐 방전됐다 충전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명이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강사 생활을 정리하는 책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쓴 거예요. 네. 사실은 쓸 때 주변에서 다 말렸었어요. 왜요? 망한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썼던 건 아니고 안 쓰면 좀 찝찝하고 그래도 12년 동안 했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썼던 거였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팔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수능이 있었어요. 그 수능이 불수능 국어 영역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제 책이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좀 강연 들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사셔서 그래도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당혹했던. 예. 그 뒤로 그냥 계속 그렇게 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끌려요. 네. 좀 삿대죠. 제목이. 공부머리라는 예. 공부머리와 독서법을 이렇게 이어서 이 예. 제목부터 컨셉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왜 독서를 하면 왜 마음의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독서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효용이 있잖아요. 그 효용이 있는데 그 광범위한 효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뭐 유시민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 또 숙련된 본인이 독서가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독서의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책을 읽어서 언어 능력이 올라오고 뭐 수학 능력이 올라오는 건 사실 독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진짜 효과가 초코파이면
이건 이제 초코파이를 먹고 나면 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네. 그런 건데 네. 그 책을 어떤 책이든 읽기만 하면 올라오는 게 이제 언어 능력이고 수학 능력인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으셔서 그럼 내가 이 부스러기를 얘기해 볼까? 그래서 사실은 쓰게 된 책이고 네. 사실 저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쓴 건 그 부스러기를 좀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부스러기가 왕커요. 예. 정말 크게 느껴져요. 네. 실제 독서의 효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부스러기가 이 정도인데. 아, 정말요? 예. 그 왜 치킨의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얘기하는 야. 시간이 있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들 좀 얘기해 주세요. 저부터 할게요. 네. 이 책 읽고 나서 어제 아들한테 책을 좀 달리 읽어줘 봤어요. 오. 이야기책 읽어주면서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읽어주는데 좀 충실했다면 이제는 좀 한 페이지 읽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오게 될까 이런 야. 질문도 하고 또 다 읽고 나서 이제 아들아 네가 아빠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해줘 볼래? 이런 식으로 좀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읽혀봤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그러고 나니까 애가 좀 더 즐거워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다음에 한 권 더 읽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야. 얘가 한 권 읽으면 안 보겠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 게 더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책을 계속 접하게 되면 당장은 증명할 수 없겠지만 한 13년 후쯤에 수능 보고 나고 그쯤 되면 정말 다른 독서머리, 공부머리를 좀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제 한 번 했는데 이런 달라진 반응을 보니까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책을 어제 다 읽었어요. 어제 다 읽었다고요? 아니. 저요? 좀 더 일찍 해주지. 그러니까 어제 마무리하고서 이제 네네. 시작을 해본 거죠. 6살 아이 아빠예요. 6살 아들인데 네. 진짜 놀라웠어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책 하는 방송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읽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책은 읽었지만 많은 것들이 없었던 게 많이 지워졌던 이유가 내가 정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르침도 좀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아무튼 저에게나 아들에게나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다. 앞으로 이대로 좀 실천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빠숑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 그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저도요. 오히려 정수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그 초코파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책들이 오히려 부스러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들이 그냥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생각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주제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생각하면서 읽자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뭐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고민하면서 읽자는 얘기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일들이 대부분 다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독서법이지만 독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아서 단순히 애들을 위한 교육서라기보다도요 성인들을 위해서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던 그 아이는 왜 성적이 바닥이었을까?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으며 그 아이가 떠올랐다. 그 아이는 언어 능력 없이 고군분투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서법 책을 읽으면 저자들은 책을 읽는 것은 즐겁고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쿨하게 얘기한다. 하지만 공부머리 독서법은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책이 주는 효용을 경험과 연구를 통해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몰입하고 공감하며 전파해야겠다고 생각한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선생님을. 민망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좀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또 좀 실생활, 또 저도 6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네? 한참 예쁘면서 한참 힘들. 예.
그래서 근데 아이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화두가 예.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할까인 것 그쵸.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네.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좀 안심했던 게 저도 그냥 아이가 책만 좋아했으면 좋겠다였어요. 와. 뭐 공부 잘할 필요 없어. 성적 좋을 필요 없고 그냥 애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방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것들 많이 있을 건데 네. 그럼 목차 소개를 한번 해봐 주세요. 갑자기 확 목차로 가네. 어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면 좋을 이 것 책이 같아요. 또 굉장히 제가 감사했던 부분이 아, 네. 책의 목차를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목차 담당이거든요. 네. 크게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1부에서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제목이에요. 여기에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장 초등 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는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현상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이유를 좀 추적해보고 있고요. 2장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성적이 갑자기 오른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력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3장 이야기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 여기에서는 청소년 소설을 2주에 한 권씩 20권을 읽었을 때 아이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4장 이야기책도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는 자기 연령에 맞는 이야기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읽기 열등 상태에 빠진 이유와 예방법, 극복법도 담았습니다. 5장 책과 담 쌓은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 여기에서는 초등 저학년 읽기 열등 상태와 초등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 읽기 열등 상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장이고요. 6장 독서형 인재가 되는 첫걸음. 여기는 독서형 인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아이를 위한 진정한 교육법이 뭔지 짚어보는 장입니다. 7장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읽기 독립을 가로막는가. 여기는 초등학생 시기에 독서 지도법과 주의해야 될 점들을 다루고 있고요. 8장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여기에서는 고등학생 시기에 성적 변동 유형 및 현행 입시제도와 독서의 상관관계를 좀 고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부인데요. 2부는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제목이고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여기에서는 지식도서의 본질과 지식도서 독서의 놀라운 효과가 어떤 것인지 다루고 있고요. 2장 지식도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여기는 아이를 지식도서 다독가로 기르는 방법 그리고 지식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독서 방법을 다룹니다. 3장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여기에서는 아이를 영재로 만드는 독서법들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총 2부 11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과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2년간 독서 교육을 해 오시면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지 하고 계속 역학관계를 따져가면서 실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결과를 얻으시고 또다시 그에 대한 결과로 또 실험을 해보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이제 과학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모의 실험군 막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천체 물리학도 좋아하고 뭐 네. 진화학도 좋아하고 뭐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청소년기 때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몸에 배서 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제가 되게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네. 좀 그런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예. 그럼 이과 출신? 아니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도 네. 야, 폭 높으셨.
그 과정 좀 소개해봐 주세요. 어떻게 이 책을 내기까지의 과정이랄까요? 예. 사실 뭐 책을 내게 된 거는 이제 12년 동안 강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과로 그냥 나온 거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 첫 출근을 할 때요. 네. 되게 제가 겁을 먹고 출근했었어요. 대치동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다. 애들이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영어로 말 걸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얼마나 똑똑할까? 이런 좀 공포에 휩싸인 채로 첫 출근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로 수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딴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보고 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예,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제 반을 배정받고 처음 들어갔는데 정말 똑똑한 거예요, 애들이. 그때 당시에 뭐 수학을 초등학생들이 뭐 중3 선행까지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영어는 뭐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얘기하죠. 예. 편하게. 제임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되게 짧은 영어였어요. 되게 짧은 영어였는데 제가 그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좀 한동안은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교육이라는 게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구나. 정말 거의 완벽한 메커니즘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사실 애들 되게 괴로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초등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간 친구 반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성적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배신감이 들었냐면 이건 교육부가 잘못된 거다. 이 똑똑한 애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정도면 교육부가 교과서 세팅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막 분노가 들 정도로. 그래서 교과서를 다 꺼내서 이 학원 교무실에 가면 그 인근 학교의 교과서들이 다 비치돼 있거든요. 꺼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영어 수학은 사실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수학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IMO 보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 뒷부분은 뭐 A between B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뒷부분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회, 과학, 국어 이렇게 교과서 보는데 좀 놀랐어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쉬운 교과서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게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수업을 통째로 빼고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프린트해서 이제 배우지 않은 뒷부분 과학 교과서를 프린트해서 쫙 돌리고 읽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실험이 시작됐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반응이 이거였어요. 안 배웠는데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냐는 거예요. 왜 이래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안 배웠어도 읽고 나서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아이들이 진짜 책을 못 읽나? 그럼 책을 읽으면 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프랜차이즈에 묶여 있는 강사였기 때문에 막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들을 뭐 커리큘럼 이런 건 제가 바꿀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저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책을 얼마나 잘 읽어왔는지 시트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제가 첫 테스트를 그걸 딱 했을 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 애들이 책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니까 목차 보고, 뭐 앞뒤 보고. 왜냐하면 논술 수업을 들어가면 책을 잘 읽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글쓰기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은 또 잘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말을 되게 잘하는데, 책을 잘 읽었나를 확인했더니 거의 제대로 그러니까 토론 주제에 대해서만 자기가 생각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를 해서 이제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확인했던 건 아이들이 10명 중에 적어도 7명은 자기 또래 교과서를 못 읽어요. 그 정도. 와. 네, 그거는 거의 제가 2018년도 이 책 나오기 전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 300명 정도 표집해서 언어 능력 평가를 하고 독서 스타트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이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기 또래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더 심하고요. 교과서를 읽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 비율이 더 줄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시험을 보면 잘 나오는 애들도 영어나 수학을 잘 푸는 애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학생 기준으로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50명 정도 되는 종교생이 한 25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 뭐 그게 물론 이제 성적 순위와 이 언어 능력 순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좀 중학생이 좀 더 그 스펙트럼이 좀 많이 좀 빗나가고 고등학생은 더 많이 일치해요.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전교 한 30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언어 능력 테스트를 해보고 교과서를 읽혀보고 책을 읽혀보면 자기 또래의 교과서를 쫙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책을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맞다 경험상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 몰랐어요. 책을 좋아하는 애는 공부를 좀 잘 하긴 하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관관계가 높나요?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거의 연관관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언어 능력과 성적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 평가가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 언어 능력 평가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급격히 동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사교육 업계에 있으면 그런 통설이 있거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초등학교 성적은 부모 성적, 중학교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은 학생 성적 이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 성적 변동이 심한데 이 성적 변동을 저 같은 독서교육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등학교 때 언어 능력과 성적이 괴리돼 있던 것이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냥 예, 그런 현상. 왜냐하면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성적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일치해버리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그게 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괴리가 크다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도 이제 들여다보고 면담도 해보고 제 결론은 초등학교는 사실 이제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엄청 심하게 이제 초등학생들도 사교육을 받는데 사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예요. 저도 사교육 업자였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거죠. 자기 교과서를 자기가 안 읽는 거예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흡수하는 과정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리고 틀리면 틀린 걸 또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과 내용을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과 내용이라는 게 교과서를 들여다보시면 한 3학년까지는 공부를 할 게 없어요. 교과 내용 정보량 자체가 공부를 할 게 없습니다. 이제 4, 5, 6학년이 되면 좀 공부를 할 게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실 여기서는 안 썼지만 4학년 올라갈 때 또 한 번 성적이 또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겨요. 고학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확 떨어지진 않다. 막 엄청난 숫자가 중학교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1차 이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 줘야 될 양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확 좀 더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여기 이제 듣는 공부와 읽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요즘에 애들이 유튜브로 검색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듣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읽기가 힘드니까 음.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 요약이나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듣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캐파가 넘어가는 거죠. 가는 그런 게. 예, 맞아요. 저도 강연을 다녀보고 네. 뭐 강의도 하지만 사실 말로 하면 글로 써서 한 10분이면 읽으면 10분이면 그쵸, 그쵸.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을 막 1시간 이상씩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이제 상대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한 시간 대비 나한테 도달하는 정보량은 사실 굉장히 적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그 카페 예. 공부머리 독서법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예. 강연도 많이 하고 계셔서 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많이 만나시고 계신데 예, 맞아요. 제일 막 선생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바라시고 좀 듣고 음.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 개인적으로 메일도 되게 많이 와요. 네. 제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다 할 수 없죠.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도 사실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카페를 만들게 된 게 일일이 답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 드리니까 그렇죠.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와서 사실 팟캐스트 시작하게 된 것도 네. 제가 앉아서 글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카페에다 거기 막 글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팟캐스트 이제 막 질문을 주시면 그걸 모아서 팟캐스트에서 막 얘기를 팟캐스트 하면 이름이 뭐예요? 우리 가족 공감 독서라는 우리 가족도 오, 공감 독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가족 공감 독서. 네. 예.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제일 많은 고민은 사실 청소년들이에요. 네.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이미 이제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책 주면 싫어하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제일 크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유튜브를 책으로 바꿔야 합니까? 네. 일단 그 책은 사실 재미로 읽어야 되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을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썼지만 사실 그냥 독서법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서라는 것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청소년이 되면 책을 재미로 읽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책을 재밌게 읽으려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 3학년이면 초등 3학년 동화책을 읽을 때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아야 책을 재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사실상 아이들의 평균 언어 능력과 실제 그 청소년 소설이나 중학교 교과서 갖고 있는 언어 수준과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청소년 소설이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동화보다 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동화에서는 다룰 수 있는 주제나 표현의 한계가 좀 제약이 많은데 권선징악. 네. 청소년 소설의 경우는 네. 사실 어른들 작품이 다루고 있는 그런 영역까지 다루거든요. 표현의 수위가 이제 좀 낮게 잡힐 뿐인 거지.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읽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부분을 딱 읽고 이게 얘가 어떤 상황에 빠졌구나.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얘가 여기 가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청소년이 됐을 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읽는 책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와우. 확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강연할 때 어떤 어머니하고 아이가 같이 오셨어요. 네. 초등 6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냐면 초2 이후로 글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원 다니고 학습만 읽고 이제 이렇게
봤던 친구죠. 그래서 초6이 됐는데 제 책을 보신 거예요. 네. 그럼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지금처럼 하면 될 거야. 네. 이 반응하고 두 번째는 큰일 났네. 음. 이 반응하고. 근데 그 어머니께서는 큰일 났네 쪽이셨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러저러 하대. 그래서 너 책 좀 읽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녀분 남자아이였는데 자녀와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어요. 네.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뭐 언어 능력도 중요하고 뭐 학습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한 중2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차게 반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번 당해 보시면 네. 정말 펑펑 우십니다. 네.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 제가 똥기저귀 갈아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님 입장 근데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했던 애들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고지식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읽고 제 카페에 들어와서 봤더니 책을 갖다 주면 안 된대. 책을 부모가 선택해서 주면 안 된대. 근데 첫 스타트할 때 아이들이 이제 책을 안 읽었던 아이들 읽으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추천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 5권씩 있어요. 추천 도서가.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책이라는 게 이제 학년 나이를 먹으면 책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툭툭 튈 때가 있어요. 수준이 이렇게 탁 글밥의 양이나 논리 수준이 탁탁탁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책 잘 읽던 아이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2에서 초3 올라갈 때 갑자기 책이 글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못 넘으면 책이 답답하고 뭐 골치 아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넘어가는 방법은 그 분량 그 수준의 책 한 권을 되게 재밌게 읽으면 돼요. 그 경험 한 번이면 사실 그 분량에 대한 부담이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5권은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해봤을 때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는 책을 5권씩 놔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문턱에 걸렸을 때 이 5권을 마중물 삼아서 이 5권을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골라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5권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고 이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놨더니 그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도서관에 가신 거예요. 자 무슨 책이지 하면서 우리 아이가 6학년이니까 6학년 책 하고 가서 서재에서 6학년 그 추천 도서 5권을 고르셨는데 첫 권을 집자마자 이 어머님이 굉장히 냉철한 분위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건 우리 애가 못 읽는. 아이를 잘 아시는 엄마예요. 네. 네. 그래서 초등 5학년으로 낮췄대요. 네. 초등 5학년 추천 도서를 봤는데 이것도 너무 글이 많다. 4학년을 봤는데 4학년도 너무 많은 거예요. 3학년을 뽑아서 봤는데 3학년도 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종의 존재론적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3학년 책이냐 4학년 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되신 건데 그러시다가 이제 과감하게 4학년 책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4학년 책이 뭐 대단한 책들이 아니에요.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네. 이런 류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인데 그 5권을 가서 이제 아이한테 준 거죠. 야 이거 일단 읽어봐. 되게 재밌대. 그래서 아이가 읽었는데 다행히 이걸 읽을 수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5권을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아이가. 뭐 또 어떤 책 있어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네. 카페 가서 지금 확인해 카페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예. 그거 책 읽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 5권을 읽고 이제 부모님께서 여기서 또 지가 골라야 된다니까 서점에 가자 해서 애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야 골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초등 6학년이 된 친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읽은 글책이 5권밖에 없어요. 그 초등 4학년 수준에. 근데 그 책은 되게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골라올 것 같으세요? 그 친구가 그 책을 골라올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책 골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은 작가의 책을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비슷한 류의 책 네. 그런 걸 골라오지 갑자기 않을까? 뭐 고양이 키우기 이런 거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책이 무궁무진하니까요. 네. 일단 책을 고르려면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은 재밌는 거야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책 골라와 이러면 엄마 왜 엄마 골라주면 안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책이 재밌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다행히 그 5권하고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골라왔는데 이 친구가 뭘 골라왔냐면 아몬드라는 청소년 소설을 골라왔어요. 이게 이제 보통 책이 재미있는 거라는 인지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골라오냐면 가능하면 얇은 책을 골라요. 왜냐면 빨리 읽고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얇고 심지어 그림책 골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가능하면 얇은 책을 골라오는데 이 친구가 왜 아몬드를 골라왔냐면 이 아몬드 아시죠? 이게 그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네, 굉장히 표현이 네네. 폭력적인 책이고 그 표지가 남자애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쯤 개슴츠레하게 네. 이렇게 뜨고 있는. 표지는 예뻐요, 근데. 예, 맞아요. 근데 그 표지를 보고 뒤에 봤더니 이게 뭔가 되게 폭력적이고 막 첫 장면부터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초등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 폭력성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라온 거예요. 골라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야, 네 수준에 이걸 읽을 수 있겠어? 해서 불안하셨던 거예요. 네. 불안하시니까 이제 좋아 그럼 네가 그거 좋다니까 그걸 일단 한 권 하고 네가 읽었던 수준의 책 몇 권 더 골라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한 3-4권 사서 오셨대요. 그게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 2주 전 일이었어요. 그 책을 골라온 게. 근데 그 친구가 그 2주 동안 그 아몬드를 7번을 읽은 거예요. 와. 이게 왜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책이란 이 이야기 책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야기 책은 소설 방식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진술이 있죠. 작가가 쭉 얘기해주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묘사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여주는. 그 언어 능력이 낮은 친구들이 진술을 읽게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입력이 안 돼요. 그쵸. 진술. 근데 묘사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묘사를 읽게 되면 내 언어 능력과 이 책의 언어 수준이 격차가 좀 있더라도 묘사만큼은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황은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랬던 거예요. 읽다가 막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때는 훅 빠져서 읽다가 진술을 할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가 또 어떤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또 푹 빠져서 읽고 이거를 이제 반복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읽고 났는데 오, 이게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얘한테는. 그렇죠. 되게 먹먹하다고 저 못 읽어봤는데 예,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먹먹한 소설이라고. 예. 아이가 또 나오는 소설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이 책에 매료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읽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좀 더 알 것 같고 또 읽고 또 일주일 동안 7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강연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여기 두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심리적 압박감이 들고 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몬드를 수업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어요. 책 내용을. 근데 7번 읽은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번 읽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의 답이 신발이다. 그럼 한 번 잘 읽는 친구가 한 번 읽으면 답을 신발, 뭐 구두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한 3번 정도만 읽으면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오른쪽 옆이 헤어진 노란색 가죽 구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되면 어떤 일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어 능력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언어 능력이라는 건 그 수준의 책 한 권을 얼마나 제대로 읽느냐가 결정을 하거든요. 언어 능력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갑자기 막 수직으로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수준의 책 한 권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느냐.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고른 책이 자기 첫 번째 인생 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가장 정석적인 로직은 이거예요.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중에 재밌는 책을 읽어서 아, 책이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인지를 갖고 그 다음에 책을 골랐는데 그 고른 책이 자기한테 딱 맞았을 때 그래서 그 책을 제대로 읽어내면 독서가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와. 네, 흥미로웠고요. 저는 초1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이 책을 읽기 전에 예. Y의 손을 그 예. 학습 만화에 예. 이렇게 입문을 한 거예요. 예. 아. 네.
막 엄청 많잖아요. 시리즈가 막 100몇 권이 되잖아요. 맞아. 아직도 이게 진행 저는 중이죠. 진짜 그거를 다 사서 익혀줄까? 왜냐하면 유용할 테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도 너무 흥미와 관심 보이는데 제 아이는 좀 뭐라고 해야 돼? 허세가 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허세가 네, 있어요. 그래서 허세가 조금 심한 편이어서 어제도 어떤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 파마를 하지 않은 할머니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염색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그대로시라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없어지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와. 흰머리 멜라닌 색소 뭐랑 연관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세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이를 그만 읽도록 해라. 이 책을 읽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학습 만화를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학습 만화를 읽으면 네가 안다고 느끼지만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걔가 안다고 하는 걸 조목조목 비판해서 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네가 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책일 수 있으니까 다른 동화책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학습 만화는 그 또래 초등 저학년, 중학년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독서 지형도를 그린다고 하면 중앙의 가장 큰 대륙이 Y 제국이에요. Y 제국이고 어마어마해요. 네. 예, 시공사를 먹여 살리고 있죠. 이제 인근에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제주도만한. 네. 그게 실제 독서의 땅 영토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주말이나 방학 때 도서관을 가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든 뭐 제주도에 있는 도서관이든 어린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명이 앉아 있으면 2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네.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10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옆에 한 9권, 10권 쌓아놓고 광속으로 그걸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글책을 읽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드물게 글책을 읽는 친구가 있다면 글밥이 거의 없는 나무집 시리즈나 이런 걸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글책을 읽고 있다. 그럼 반경 10m 안을 둘러보시면 돼요. 그럼 어머니가 반드시 째려보고 계세요. 그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글책을 읽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초등 독서에서 학습 만화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학습 만화는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페이지 터닝 속도 너무 빨라요. 페이지 터닝 속도 너무 빨라서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언어 능력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학습 만화를 읽거나 뭐 그림책을 읽거나 어떤 점에서는 학습 만화를 읽은 아이들이 더 똑똑한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초3 때 와요. 초3 때 이제 초등 1, 2학년 때는 글책들의 글밥 양도 사실은 학습 만화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되게 얇고 말이 글책이지 뭐 거의 그림책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초3이 되면 본격적인 글책이 돼요. 한 페이지에 막 20줄씩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 이제 학습 만화의 그 빠른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에 적응이 돼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글책을 읽으면 약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책은 어떻게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진도 안 나가서 답답한 느낌.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그림도 너무 적다고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습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독서 시간을 정해주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등 1, 2학년 때는 뭐 학습 만화 3권 읽을 때 글책 7권 읽어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글책을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초3이 딱 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해요. 학습 만화 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놔두면 그냥 학습 만화로 된 독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초4가 돼서 이제 안 되겠어. 다시 책을 읽어야겠어 하고 초4 책을 주면 초4 책은 초3 책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딱 받으면 이건 읽을 물건이 아니에요. 와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강연 날 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 독서 단절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안 읽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학교 공부도 이제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읽기의 경험이 극단적으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2018년도 상반기에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 평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준을 놓고 보면 중학생들의 평균 언어 능력 수준이 초등 5, 6학년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은 사실 샘플링 숫자가 적긴 했는데 그 공부를 중단 이상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언어 능력 수준도 초등 5, 6학년이 나와요. 고등학생이요. 예. 야. 근데 초등 5, 6학년 수준이 수능 점수로 환산해 보면 40점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등 5, 6학년 나온 친구들을 수능을 치게 하는데 초등 5, 6학년은 수능을 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읽으면 애들이 울면서 뛰쳐나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등 5, 6학년이 나오는 친구들을 수능을 치게 해보면 40점대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40점에서 50점 사이 이게 어떤 점수냐면 5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실제 입시에서. 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뭐 그 평가 점수가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많이 쳐줘도 중1, 2 정도의 언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메커니즘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면 아이들의 공부 시간도 더 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들의 그 아는 양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근데 아이들의 언어 능력 관점에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교육 관련된 통계 자료만 봐도 딱 잡혀요. 올 상반기에 그 4월에 교육부에서 그 기초학력 미달자 통계를 낸 적이 네. 있습니다. 영포자, 수포자, 국포자 이제 세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 통계를 냈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수포자의 숫자는 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중고생 모두. 그리고 국포자의 숫자는 1.5배가 증가했고 그건 중학생이 더 심합니다. 중학생이 1.9배인가 그렇고 뭐 고등학생은 뭐 1.3배인가 그렇고 영포자의 숫자가 제일 적게 증가했어요. 한 1.2배 정도. 근데 이렇게 증가한 건 되게 저처럼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피부로 느끼던 불안감이 그런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제가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는 어떤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 볼 수 없던 유형의 읽기 이 열등 상태의 친구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책을 전에는 그래도 강제로 앉혀서 책을 읽히면 핵심 내용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 줄거리 정도는 이 아이들이 캐치를 했거든요. 그걸 못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좀 답을 못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근데 요즘에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분명히 다 읽었는데 핵심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처음 그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정말 목덜미에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두꺼비가 길을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몰라요. 근데 두꺼비가 신고 간 스키의 색깔은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변의 정보와 핵심 정보가 같은 무게로 그냥 흩어진 구슬처럼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엮어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기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걔는 뭐 이상한 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영어 공부도 잘하고 수학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배우고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들인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없었던 친구들이 생겨나고.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지 않지만 제 체감으로는 이 기초학력 미달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게 멈추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년 정도 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이거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는 없다 하는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까지는 물론 지금처럼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점점 완만해지겠지만 그게 이제 멈추는 건 4, 5년 뒤인데 더 떨어질 수 없을 법하다는 예, 얘기죠. 예. 바닥을 이건 무슨 또 특별한 저는 이제 이슈가 공부원의 독서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제 아니. 5년 후에 뭐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예,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유독 심하게 겪고 있는 건데 음. 이게 지금 난리예요. 다른 나라들도 유럽 그 책 독서 교육 잘한다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난리거든요. 근데 왜 난리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네. 유튜브 때문에 아, 근데 예. 저희가 몇 주 전에 포노사피엔스를 다뤘거든요. 아, 책을. 어쩌면 대척점에 있는 예, 두 예,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예, 들었던 게 저도요. 예. 거기에서는 이미 신체의 일부가 됐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거를 이제 와서 떼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거든요. 예.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읽어보려고 사놨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아직 안 읽어보긴 했지만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그 너머를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어떤 저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이나 미래교육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는데 네네. 그 책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붕괴돼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확보하고 확보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하는 어떤 활용함으로 해서 내가 몸에 배는 문화로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까지 가기 전에 기본 출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사실 저는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상통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포노사피엔스도 10살 이전에는 이런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나 또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예. 그런 관계 또 독서 이런 부분까지 미리 해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예. 네. 참 스마트폰은 늦게 주는 게 좋다라고 예. 네. 말씀. 새 아이는 어떻게? 저희 계세요? 스마트폰 저희 안 줘요. 네. 역시 예, 큰 아이가 몇 살이에요? 저희 큰애가 중2. 아, 중2. 안 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반항할 나이 네. 아닙니까 지금 반항. 그리고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 잘 몰라서 여쭤본 예, 예. 거예요. 예. 저는 일단 저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을 안 주는데 성공하신 부모님들 특징이 뭐냐면 여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인생에서 스마트폰은 없어. 이 전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이 전제에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면 저희 집은 이제 텔레비전도 없거든요. 네. 출발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요. 이제 뒤에 가서 하찮은 반항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알림장을 뭐 스마트폰으로 보낸다는 둥,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컴퓨터를 쓰게 해주면 돼요. 아, 컴퓨터에 카톡 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30분 써. 아, 그럼 검색 같은 것도 예, 하고 뭐 컴퓨터로 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고. 몰입도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굉장한 몰입가의 분명히 얘기를 활용합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지금 일부 얘기했는데도 더 야.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셨고 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막 궁금한 게 많은데 참고 있었어요. 네. 2부에서 풀도록 하고요. 네. 예. 네, 공공어리 독서법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